지난 5년 동안 438만 원을 그냥 날렸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인데 신청을 안 해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67세 최영자님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5년 동안 매달 보험료 32만 원씩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나라에서 돌려주는 환급금이 있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최영자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 3개월 동안 만난 시니어 분들 중에서 10명 중 8명은 국민건강보장 환급금을 한 번도 조회해 본 적이 없으셨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말도 처음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환급 대상이었던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달 내고 있는 민간보험료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사실 안 내도 될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미 치료비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가 4가지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모르니까 불안해서 보험만 자꾸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73세 박정숙님은 한 달 보험료가 47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564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녀분과 함께 통장을 펼쳐서 하나씩 확인해 보니까 암보험만 3개, 실손보험도 2개나 중복으로 들고 계셨더라고요. 게다가 국민건강보장 산정특례 제도를 쓰면 암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민간보험만 믿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박정숙님은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보험료가 22만 원으로 줄었어요. 25만 원이 줄어든 거죠.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 앞으로 계속 통장에 남는 겁니다. 박정숙님은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흘려보냈을까 하면서 정말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통장에서는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정작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확인도 안 하고 줄일 수 있는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계신 거예요. 이대로 1년만 더 가도 몇백만 원이 새고 3년이면 1,0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후재정과 국민건강보장 제도를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제가 수백 가정의 통장과 보험 내역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민간보험에만 의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준비해둔 강력한 안전망은 전혀 모르신 채로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치료비 지원, 산정특례, 노인장기요양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시는 치료비 걱정의 절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민간보험을 재정비하면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를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이 제도들을 확인한 뒤 한 달 보험료를 18만 원 줄이신 분도 계시고 25만 원 줄이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줄인 돈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쌓입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내도 될 돈을 계속 내면서 노후 자금이 조금씩 새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보험료 중에서 실제로는 안 내도 될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치료비를 많이 내셨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만약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돈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상담했던 69세 김순덕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순덕님은 남편분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매달 통장에서 보험료만 34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연금은 85만 원 받으시니까 보험료만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51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한 달에 51만 원으로 집세, 관리비, 식비, 병원비를 다 해결해야 하는데 정말 빠듯하셨죠? 그런데 더 가슴 아팠던 건 김순덕님이 3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을 때 병원비로 800만 원 가까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때 민간보험에서 2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나머지는 전부 본인이 부담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동안 모아 두었던 적금을 다 깨서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국민건강보장공단에 확인해봤더니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3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미 3년 전 수술 직후부터 환급 대상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김순덕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보험료 꼬박꼬박 내는 게 제 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돌려준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300만 원이면 제가 1년 넘게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 그냥 날린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순덕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 2달 동안 만난 분들 중에 72세의 박영수님도 비슷하셨어요. 박영수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몇 년째 병원을 다니시는데 한 해의 진료비만 500만 원 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 상한제로 1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민간보험료는 한 달에 39만 원씩 내고 계셨고요. 박영수님 부인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어요.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우리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보험만큼은 꼭 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우리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매달 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병원비는 또 따로 나가니까 도대체 이 보험을 왜 들었나 싶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노후를 대비한답시고 보험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 보험료 때문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나라에서 이미 준비해둔 제도는 전혀 모르신 채로 말입니다. 또 한 분은 장모님이셨는데 따님이 저한테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꾸 넘어지세요. 치매 증상도 조금씩 보이시고요. 그런데 요양원 보내자니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모시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인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더니 그런 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보험은 4개나 들고 계셨는데 정작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왜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정작 필요한 분들은 모르고 계실까요? 왜 민간보험 광고는 텔레비전에서 매일 나오는데 국민건강보장 제도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제도를 알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김순덕님, 박영수님, 그 장모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정작 혜택은 못 받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모르고 지나가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신청조차 안 하고 계신 분들이요. 혹시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은 아니신가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도 지금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흘려보내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가정의 돈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새는 돈을 막을 수 있고 몇백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안정된 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과 보험을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재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 흘려보낸 돈을 계속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을 겁니다. 과장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실제 사례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정확한 제도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특히 뒤에 나올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조회 방법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당장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김순덕님은 상담을 받고 나서 바로 그날 환급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통장에 328만 원이 들어왔어요. 김순덕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돈을 포기하고 살 뻔했어요. 이 돈으로 몇 달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영수님도 보험을 정리하고 나서 한 달 보험료가 39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1만 원이 줄어든 거죠. 1년이면 252만 원이에요. 박영수님 부부는 그 돈으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기로 하셨대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주 3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일상생활이 훨씬 안정되었고
따님도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따님이 저한테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순덕님, 박영수님, 그 장모님처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하나씩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이미 준비해둔 제도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내 보험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통장을 한번 펼쳐보는 습관, 국민건강보장공단에 전화 한 통 해보는 습관, 보험 내역을 점검해보는 습관.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가정의 재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뭐고, 재난적 치료비 지원은 뭐고, 산정특례는 뭐고, 장기요양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3장에서 이 모든 걸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내가 병원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제도예요. 여러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구간이 나뉘는데 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분위가 낮으면 1년에 8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그 이상 나간 금액은 전부 환급받는 거예요. 국민건강보장공단 자료를 보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고액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어요. 소득이 적은데 치료비가 많이 나가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상한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은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9세 김영호님은 1년 동안 큰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도 여러 번 받으시면서 진료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셨대요. 어떻게 이 돈을 다 감당하나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김영호님 소득 분위에 맞는 상한액이 9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0만 원 넘는 금액은 사후에 환급을 받으신 겁니다. 김영호님은 이 제도를 몰랐으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절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해요. 1년에 한 번은 국민건강보장공단 누리집이나 전용 앱을 통해서 환급금 조회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공인 인증으로 본인 확인만 하면 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느끼시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비급여 항목은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급여라는 건 국민건강보장이 적용 안 되는 진료나 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까 상한제 계산에도 안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진료비를 많이 냈는데 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게 재난적 치료비 지원입니다. 이건 소득에 비해서 치료비가 너무 크게 나왔을 때 나라에서 일정 비율을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예요. 상한제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천만 원인데 치료비가 1천만 원 나왔다고 해봅시다. 소득의 4분의 1이 치료비로 나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재난적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상당 부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도 기준이 완화된 이후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었고 특히 중간 소득층에서 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62세 장은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셔서 몇 달 사이에 수백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민간보험금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보험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재난적 치료비 지원을 알게 되셔서 신청하셨는데 상당 부분을 추가로 지원받으시면서 버틸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장은자님이 저한테 이 제도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청하실 때는 먼저 내연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최근 몇 달 사이에 치료비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장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지사에 방문해서 재난적 치료비 지원 대상 여부를 상담받으시면 돼요. 직원분들이 자세히 안내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 제한이에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못해요. 또 하나 알아두실 건
민간보험금이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계산된다는 겁니다. 혹시 최근 몇 년 사이에 치료비가 한꺼번에 많이 나간 적이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입니다. 이건 큰 질환일수록 정말 중요해요. 암, 중증 질환, 희귀 질환, 난치 질환처럼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의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비율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전체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1천만 원 치료비가 나왔으면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특히 암 진단을 받고 산정 특례를 등록한 분들의 경우 등록 전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지출한 진료비가 크게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장기 치료일수록 절감 효과가 더 커요. 몇 년씩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이 제도 하나로 수천만 원을 아끼실 수 있어요. 58세 최상호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산정 특례를 모르고 한동안 일반 부담률로 진료비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30%씩 부담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제도를 알고 등록하고 나서야 진료비가 확 줄었어요. 최상호님이 왜 처음부터 병원에서 안내를 안 해줬을까 하고 정말 아쉬워하셨습니다. 큰 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산정 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산정 특례 대상인지 물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국민건강보장공단에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낮은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해요. 국민건강보장이 적용되는 진료 비용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비급여로 처리되는 신기술이나 신약 같은 건 별도로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큰 질환으로 오래 치료를 받으셨는데 산정특례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노인 장기요양 제도입니다. 이건 돌봄 부담까지 줄여주는 제도예요.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방문 돌봄, 주간 보호, 시설 이용, 복지연구 지원 같은 걸 제공해주는 겁니다. 어르신의 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덜어줍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돌봄에 쓰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들고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등급을 받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8세 조영자님은 혼자 사시다가 넘어지는 일이 자주 생기셨어요. 아들분은 직장 때문에 항상 옆에 있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방문 요양과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신체활동도 도와주시고 낮에는 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이나 재활 프로그램까지 함께하게 되셨어요. 조영자님도 아들분도 한숨을 돌리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하시려면 먼저 만 65세 이상인지 혹은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장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시면 직원분이 방문조사를 나와서 일상생활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본인 부담률이 달라져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가 다 무료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지연구도 연간 한도와 본인 부담률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어떤 물품을 우선순위로 지원받을지 가족끼리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이 혼자 생활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미루고만 계신 분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민간보험은 제도 위에 얻는 보완장치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제도를 보시면 중증질환, 장기치료, 돌봄, 고액진료비에 대한 기본 안전망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이 안전망 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해야지 모든 걸 떠맡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고령층 가구 가운데 국민건강보장 제도는 잘 모르면서 민간보험만 여러 개 가입한 집일수록 실제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조사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험료 내느라 정작 생활비가 부족한 거예요. 64세 박지훈님은 실손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여러 가지를 합치니까 한 달 보험료가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도와 보장을 하나씩 맞춰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결국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정리했더니 25만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도 먼저 국민건강보장 제도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민간보험 약관의 보장 항목과 비교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정말 걱정되는 부분만 남기는 방식으로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미 실손 보장이 있으시다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상품을 여러 개 겹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민간보험이 나라 제도 위에 올라간 보안장치인지 아니면 제도는 제쳐두고 보험만 잔뜩 쌓여 있는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하셨으니 사장에서는 이 네 가지 제도를 실제 우리 집에 어떻게 적용해서 보험을 정리하고 생활비를 지키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 작업이 있어요. 바로 1년치 통장과 보험 내역을 펼쳐보는 겁니다. 통장이랑 카드 명세서에서 보험료가 나가는 항목을 한 번에 모아보면 내가 실제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 비로소 숫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대부분 대략적인 느낌으로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적게 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최근 1년치를 기준으로 실제 합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 기준이 아니라 1년 기준으로 보험료 총액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으로는 360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나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요. 36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보험료를 한 달에 얼마 내는지만 알고 1년에 얼마가 나가는지는 계산해 본 적 없으신가요? 다음으로 할 일은 국민건강보장공단에서 내 제도 활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치료비 지원, 산정 특례, 장기요양 제도 중에서 지금 당장 나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점검해야 해요. 제도는 알아도 막상 본인이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못해서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최근 몇 년간 진료비가 높았던 시기, 큰 질환 진단 여부, 부모님의 생활 상태 같은 걸 설명하시고 어떤 제도를 신청해 볼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예약을 잡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상담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민간보험보장에서 중복부터 지우는 작업입니다. 실손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입원보험 이런 거 이름은 달라도 보장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게다가 국민제도에서 이미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영역이라면 중복은 더 커집니다. 폐지나 축소는 신중해야 하지만 겁이 나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불필요한 지출이 계속돼요. 지금 갖고 있는 상품을 한 장에 적어서 보장 항목과 금액을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질환을 두세 군데에서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은 없는지 표시를 하시고 그 부분부터 정리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약관이 어려워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같은 보장을 여러 번 들고 있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가족 단위로 제도와 보험을 함께 보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치료비랑 돌봄 부담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잖아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와 함께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세대는 제도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미안해하실 수 있어요.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보다는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가족이 모이는 날을 정해서 통장이랑 보험 내역, 제도 안내 책자를 함께 펼쳐보세요.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이나 재난적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같이 체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치료비랑 보험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차분히 나눠본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미루지 말고 준비하는 겁니다.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장기요양 등급 여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크게 달라져요. 넘어짐이나 인지 저하가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도 괜찮겠지 하면서 신청을 계속 미루시면 돌봄 부담은 커지고 어르신의 안전은 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기록해 두세요.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지, 식사를 챙기는지, 계단이나 화장실 이용은 어떤지 적어본 뒤에 공단에 상담을 요청해서 등급 신청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막상 장기요양이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만 계신 분 없으신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오늘부터 기록하는 습관 하나만 추가하는 겁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고 보험을 현명하게 정리하려면 결국 내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하지만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수첩이나 노트 한 장을 정해서 그 달에 나간 보험료, 받게 된 지원금, 제도 신청 내역을 짧게 적어 두세요. 몇 달만 지나도 내가 지금 어디에서 세고 있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치료비랑 보험료를 따로 기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로 두고 계신가요?
이제 실천 방법까지 보셨으니 5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당장 오늘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지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오래된 상식을 다시 봤습니다. 나이 들수록 보험을 많이 들수록 안전하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이미 국민건강보장 안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치료비 지원, 산정특례, 노인 장기요양 제도처럼 치료비랑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들이 여러 겹 깔려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잘 모를 때는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민간보험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쌓아 올린 보험은 나중에 보면 내 노후 생활비를 조금씩 갉아먹는 큰 구멍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제도들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그 위에 꼭 필요한 보장만 남겨두면 같은 돈으로 훨씬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아무 점검도 하지 않고 5년, 10년이 더 지나면 돌려받지 못할 보험료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불필요하게 새는 보험료가 있다면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이면 여러분이 노후에 몇 년을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돈이에요. 반대로 오늘부터라도 한 번만 통장을 펼쳐보고 공단에 전화 한 통만 해보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순덕님은 300만 원 넘는 환급금을 찾으셨고 박영수님은 한 달 보험료를 21만 원 줄이셨어요. 조영자님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가족 모두가 한숨을 돌리게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셨고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영상이 끝난 뒤 이번 주 안에 꼭 한 번은 국민건강보장공단을 통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랑 과거 환급금 여부를 직접 조회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한 걸음이 여러분 가정의 돈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 들어가셔서 공인 인증만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시면 전화로 상담받으셔도 되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거든요. 이 한 번의 확인으로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1년치 통장 내역을 펼쳐서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한 달 기준이 아니라 1년 기준으로요. 그 숫자를 보시고 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약관들과 오늘 배운 국민제도를 비교해 보세요.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히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보험이랑 제도 활용 여부를 같이 확인해 보시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필요한지도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가족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통장 펼쳐보고 공단에 전화 한 통하고 가족과 이야기 나누는데 하루면 충분해요. 이 하루가 앞으로 10년, 20년의 재정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시면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돈이 새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시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건강보장 제도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최소한의 민간보험을 어떻게 조합하면 노후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과 보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돈으로도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내 보험과 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점검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환급금 조회를 먼저 해보실 건지, 보험 중복 확인을 먼저 하실 건지, 아니면 부모님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준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